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10월 25일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국내 시장이 어제 오후에 잠시, 오후장에 잠시 반짝했어요.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매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어제 오후장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오늘부터 다시 주가가 가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하여튼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하겠다. 어느 정도 떨어져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그 뉴스에 어떤 악재나 호재에 우리가 크게 일희일비 할 수 없다. 일희일비 해서는 정말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일반 투자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대방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의 급락은 2차전지 쪽으로의 어떤 그 급락이 세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 2차전지 쪽으로의 여지껏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생각했던 것, 국내 투자가들이 생각했던 그 신기루 현상이 오늘 상당히 무너지는 오후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고 테슬라가 문제점이 있고 뭐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한다느니 마는다느니 이런 그 엉뚱 같은 소리를 했을 때는 국내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4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을 폐기시켰다. 이 뉴스가 하나의 큰 악재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를 투자하는 이 모든 투자가들이 하나의 어떤 그 2차전지에 대한 신기루 현상이 없어진다면 2차전지에 대한 신기루 현상이 없어진다면 아마도 국내 증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국내 투자가들이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이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153만원까지 올랄 때 그런 신기루 현상이 앞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바꿔질 때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2차전지가 먹거리를 만들면서 주식시장에 뒷받침이 되고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전기차 이런 그 흐름이
말하자면 테슬라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테슬라는 우리 국내 전기차 하는 회사들에게 큰 이득도 안 주고 자기들만 큰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얄팍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좋다 이게야. 전기차만 생산한다면 배터리도 그런 대로 나갈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미국의 정치적인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에서 내년부터 4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을 어느 정도 폐기시켰다. 이 뉴스는 대한민국 2차전지를 투자하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신기루 현상이 하나 없어질 수 있을 듯 그런 하나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2차전지는 수주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말하자면 전기차 생산을 안 한다, 좀 늦춘다 하면은 2차전지에 대한 우리 국내 투자가들의 시각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늘을 기점으로 이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이 당분간 오늘을 기점으로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될 때만이 국내 주식시장은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 분위기를 보면은요, 2차전지에 대한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을 때 그 틈새 시장을 메꾸기 위해서 화장품 섹터가 뜨고 반도체가 그런대로 버텨 주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화장품 섹터들이 강하게 버텨 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실질적으로 2시 반부터 3시부터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나 내일부터 투자를 할 때 2차전지가 무너지면 여타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수년간 수십 년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는 이 어떤 그 흐름이 2차전지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라든가 아니면 리오프닝 섹터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로봇이라든가 AI 인공지능 이런 섹터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2차전지 섹터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힘을 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로 오늘 어렵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방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꼭 웬만한 주식 유튜버라든가 전문가들이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 대방들의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방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그 고뇌에 찬 얘기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저 또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자동차 전기차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여간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뉴스를 접했을 때 정말로 제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든가 다른 전기차에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2차적으로 대한민국 먹거리 전기차가 앞으로 꾸며갈 전기차가 정말로 혹시나 어려움이 봉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오후장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2차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들이 그러면 지금 이 현상에서 오늘부터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빠른 시간 안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없앤다.
빠른 시간 안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없애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2차전지 말고 반도체에서 모멘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2차전지보다 모멘텀이 더 센 모멘텀이 반도체에서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도체에서 2차전지보다 더 센 모멘텀이 나와 주어야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겠다.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공매도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말하자면 개선한다는 그런 뉴스 플랜을 꼭 해 주셔야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제가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간곡히 한번 목에 힘을 주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차전지의 신기루가 만에 하나 여기서 꺾인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여지껏 2차전지에 대한 신기루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명목을 유지하고 2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받쳐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의 변화가 만에 하나 신기루 현상이 벗겨지고 그런 현상이 역으로 발전한다면 다른 종목과 반도체 내지는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른 종목에 생겨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슴을 쓰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대왕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 전에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적인 말씀을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냉철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 대방들에게 정말로 2번, 3번 말씀을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도 주식 전문가라고 이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2차전지에 대한 신기루가 우리 투자가들 사이에 변화가 된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주식시장은 회오리 바람을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주식시장의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큰 모멘텀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멘텀은 뭐냐? 그 모멘텀은 공매도를 없애준다. 공매도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의 개선입니다. 개선. 즉 외국인들과 이 기관 투자가들에서 공매도의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그러한 공매도로 인해서 여타 반도체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게임주 섹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공매도 제도를 여기서 아무 말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시장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겠느냐. 2차전지의 섹터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디에다 그러면 섹터를 받쳐야 되냐 하면은 2차전지가 죽으면 2차전지의 매기가 쏠리지 않는 그 돈들이 결국은 다른 섹터로 간다 이겁니다. 분명히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쫓아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걸 쫓아서 매매를 하되 공매도의 개선을 빨리 정부 당국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간 외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해서의 어떤 그 공매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급락했죠.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급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 금융 투자가들이 전부 다 몹시 매도를 했어요. 개미들만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시간 위에서 또 떨어지죠. 결국은 이 LG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공매도가 사상 최대로 또 출몰이 됐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사정없이 또 쳐댔어요. 이 공매도를 쳐대는 세력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의 큰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30%가 넘게 오늘 비중이 30%가 넘게 공매도가 쳐졌고 이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또 두 자릿수가 공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오늘 10% 넘게 떨어졌죠. 근데 공매도가 20% 가까이 지금 나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 또한 공매도가 11%나 지금 비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공매도도 두 자릿수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최고로 공매도가 요사이 또 더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의 2차 전지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사정없이 대답하는데 오늘 개미들이 전부 일단 받았어요. 금양, LG화학, 삼성 SDI 뭐 추풍 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해서의 종목이 떨어지면 내일 어떻게 시장을 반응할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 대방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좀 볼까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500원이 떨어졌는데 이 삼성전자 또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반도체가 반등을 세게 해줘야 되는데 만이 하나 반도체마저 2차 전지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한번 분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내일 어떻게 될란가 한번 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이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그룹주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장비주가 뭐 성하겠습니까? 윤성 FNC가 대표적인 장비주의 대표주인데요. 이거 뭐 추풍 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공매도가 두 자릿수로 지금 이것 또한 늘어났고요. DTNC 이건 공매도가 없는 종목이지만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하나의 어떤 그 이슈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 종목 또한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도 팔고 시간 외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신신제약을 갖다가 제가 매매를 했어요. 아침에. 오늘 신신제약. 요것이 15% 올라가고 오늘 매매한 것이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신신제약과 한미반도체 이런 거를 매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전에 매매를 했고 칩셋 미디어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수익을 나신 분들은 이날 매수해서 수익을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날 25.9% 이상이 올라갔었죠. 이 와중에도 이 칩셋 미디어는 정말로 강하게 올라가 줬는데 이런 종목들도 에코프로, 포스코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살아남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요사이 정말로 지칠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 현대바이오입니다. 이 현대바이오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던 종목이에요. 매매를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현대바이오, 이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HPSP, 이것은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PSP, 현대바이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유진테크 또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에서는 HPSP, 유진테크를 강조를 했고, 바이오 중에서 현대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자율주행에서는 칩셋 미디어를 강조를 했는데, 그나마 이런 종목이 이번에 큰 수익을 나서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신제약을 매매를 했는데요. 신신제약 또한 강한 이 매수가 붙어가지고 오늘 매매를 했고요. 저희 대박클럽은 현재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하자면 전부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요사이는 현금이 하나의 최고로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들 현금이 하나의 최고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그런 매매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 아니면 이런 그 세력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유인할까? 이런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몰라요. 그러면 내일 2차전지 종목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 아니면 폭등한다든가 폭락한다든가 뭐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2차전지 종목들이 정중동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정중동하게 되면 거기서 불쭉 올라가는 돈이 몰리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섹터를 1분 안에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고요?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면 매매를 중지해야죠. 그건 매매를 중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내가 그 매매를 덤벼들었다가는 요사의 코피나기 일수인 장입니다. 그래서 제3 말씀드리지만 요사이는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자동차 섹터에서 급반전하려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급반전하려나 아니면 뜬금없는 이런 그 어떤 리오프닝 관련돼서 급반전하려나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상황을 유심히 8시 50분부터 8시 59분까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이제 앞으로 2차전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그 섹터의 대장적인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금양,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을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반도체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이 한미반도체하고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내일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하나마이크로까지 만일에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반도체 종목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으며 아니면 자동차 쪽으로나 리오프닝 쪽으로 반등이 세게 오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갑자기 쏠렸습니다. 아침에 조금 쏠렸지만 2차 전지가 무너지고 나니까 화장품 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오늘 화장품을 오후에 갑자기 매매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로 수익을 짭짤하게 먹고 나왔겠습니다만은 그 화장품 종목 또한 2시 반부터는 갑자기 무너지는 현상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일 또 말하자면 화장품 쪽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냐면 오후 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화장품이 내일은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미국 그 어떤 뭡니까 그 재건 관련주 이런 것들도 움직거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그 또한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푸틴이 무슨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 가지고 갑자기 전기차 갑자기 말하자면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섹터에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꼭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이 뭐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꼭대기에서 또 물리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틴 건강 이상설 함부로 믿지 마시고 말하자면 미국의 정통한 뉴스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간에 오늘 여러모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지금 DTNT가 굉장히 장비주로서는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 또한 말하자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만이 말하자면 2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앞으로 투자에 좀 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칩셋 미디어가 정말로 그 전에 이야기해서 급등을 해줬어요. 정말 급등을 했는데 그 칩셋 미디어 후속타처럼 좋은 종목들을 제가 다음 유튜브에서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를 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수급과 거래량과 캔들과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어떤 모멘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오늘은 우리 대방인들에게 제가 종목 선정을 특별히 하지는 않겠고 이런 흐름에서 내일 한번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을 다음 유튜브에서 한번 꼭 좋게 한번 꼭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튜브 영상을 가름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깜짝 놀란 게 2차 전지에 대한 그 어떤 악재의 이야기였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내일 시장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